대부분 어린아이들은 편식을 합니다. 하지만 태어난 지 14개월이 된 여자아이 칼라에게는 모든 음식이 이 아기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음식이든 한 입이라도 이 아기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죠. 이 아기의 희귀한 질병은 질병이 없는 아기를 가진 일반적인 가정과는 많이 다릅니다. 칼라의 부모님에겐 매일매일 식사 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자 도전이죠. 칼라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칼라를 식탁에 앉힙니다. 그리고 칼라의 언니에게 음식을 주는 것과 동시에 칼라에게 음식을 주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는 작은 플라스틱 접시와 숟가락이 있고 우리와 함께 먹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칼라의 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칼라의 언니에게 너의 동생 칼라가 아파서 음식을 먹이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쳐야 해서 정말 슬픕니다. 칼라의 엄마는 칼라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 외에도 칼라가 입에 넣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지 하루에 3번 진공청소기로 집을 깨끗이 청소한다고 말했습니다. 14개월 전 칼라가 갓 태어났을 때 해당 병원 의사들은 단순한 위장 증후군이라고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나고 의사들은 칼라의 부모에게 죽을 먹여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칼라의 엄마는 야채로 만든 죽을 먹이자 칼라는 윗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격렬하게 구토와 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서 칼라가 죽어가는 듯한 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제 아기는 창백했고 제가 방 안에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아기를 안아 제 어깨에 기대게 했을 때도 전 제 아이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증상과 관련된 유일한 이유는 음식이었습니다. 부모는 아기를 에드먼턴의 스톨러리 아동병원으로 급히 데려갔고 병원에서 생체 검사, 혈액 검사, 엑스레이 피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끝난 칼라에게 캐럴 의사는 FPIES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FPIES는 음식 단백질이 유발하는 위장 증후군의 약자입니다. 증후군이란 단어가 붙었다는 것은 여러 증상이 발생하고 다양하며 확실하지 않은 모호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징적으로 신생아 시기에 우유나 대두로 만든 식품을 섭취하고 심한 구토나 설사를 합니다. 아기의 보호자가 흔히 모유 수유를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분유로 바꾸고 분수토를 계속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특이하게 피부염이나 다른 특징적인 음식 알레르기 증상은 없으며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많은 보호자가 심각하게 걱정을 하지만 증상이 있는 대부분의 아기는 성장하며 3, 4세경 증상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어 캐럴 의사의 말에 따르면 FPIES는 상태가 너무 드물기 때문에 종종 잘못 진단됩니다. 증상은 주로 대부분 음식을 섭취 시 심한 구토에서 설사, 저혈압 또는 높은 심박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최대 72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위장 증후군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반응이 심각하다는 캐럴 박사의 진단을 듣고 칼라의 부모님은 비싼 아미노산 분유를 먹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아기는 다른 아이들처럼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얼굴을 더럽힐 수 없어요. 그리고 생애 첫 생일 케이크도 맛볼 수가 없죠. 우리는 칼라를 위해 특별한 날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앞서 말한 부분에 추억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슬픕니다. 다행히 캐럴 의사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희귀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칼라가 2살이 된다면 병원에서 엄격한 감독하에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 칼라의 부모는 자기 아이에게 일어난 일을 공유하여 FPIES가 아닌 위와 같은 단순한 위장 증후군처럼 오진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해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현재 이런 일을 겪는 부모님들이나 앞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될 수도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형제가 들려주는 이야기 이슈 브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